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15장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mRNA와 tRNA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번역이 시작되려면 tRNA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tRNA의 아미노산을 실는 과정, 그리고 라이보솜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볼 것은 이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mRNA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핵 생물의 mRNA를 보면 폴리시스트라닉 mRNA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스트란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폴리시스트라닉 mRNA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mRNA에서 여러 개의 단백질이 또는 여러 개의 효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폴리시스트라닉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오픈 리딩 프레임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그리고 중간에는 이 같은 프레임으로 읽었을 때 아무런 종결 코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오픈 리딩 프레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핵 생물의 mRNA는 이 5' 끝부분과 3' 끝부분이 어떠한 변형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NA 중합 반응으로 mRNA가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 끝부분은 3인산이 붙어 있고 3' 끝부분에는 뭐 OH가 붙어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각각의 오픈 리딩 프레임 앞에는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는 라이보솜과 결합하는 데 사용이 돼서 그 뒤에 있는 이 오픈 리딩 프레임이 번역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는 GGAGG라는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라이보솜의 16S 라이보솜 RNA와 상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보솜과 결합하는,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S 라이보솜 RNA와 이렇게 염기쌍을 만들어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는 이 게시 코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번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게시 코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거리는 3개에서 9개 베이스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 볼 것은 진핵 생물의 mRNA인데, 진핵 생물의 mRNA는 모노시스트라닉 mR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RNA 하나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진핵 생물의 mRNA는 5' 끝부분과 3' 끝부분이 변형을 거칩니다. 그래서 5' 캡이 생긴다든지 3' 폴리 A 꼬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변형을 거치는데, 변형을 거치는 이유는 mRNA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세포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mRNA가 만들어지면 뭐 스플라이싱도 일어나야 되고 세포질로 수송도 일어나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mRNA가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게시 코돈으로 사용이 되는 AUG 주변은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나 그런 걸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앞에는 뭐 퓨린 염기가 온다든지, 또 바로 다음에 또 구아닌 염기가 온다든지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tRNA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2차 구조, 스템과 루브로 형성이 된 이런 2차 구조를 보면
클로버 잎과 비슷한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 끝부분과 3' 끝부분이 만나는 이 부위를 accept ar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accept arm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3' 끝부분은 CCA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에 아미노산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엔타이 코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엔타이 코돈은 mRNA의 코돈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기쌍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 엔타이 코돈을 포함하는 룹을 엔타이 코돈 룹이라고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스템을 엔타이 코돈 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로버 잎의 나머지 끝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이 D룹과 수도 유리딘 룹이 됩니다. 여기 프사이 이 기호는 수도 유리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D룹의 D는 다이하이드로 유리딘을 뜻합니다. 이 t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큰 전구체가 잘려서 t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 끝에 CCA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프리커서에서 tRNA가 만들어질 동안 새로 더해지는 그런 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tRNA가 처리가 되는 동안, 처리돼서 만들어지는 동안 염기도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이하이드로 유리딘이라든지 수도 유리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하이드로 유리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수도 유리딘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와 수도 유리딘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라이보솜과 이 유리딘 사이에 그 화학 결합이 전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tRNA가 2차 구조에서 다시 3차 구조를 형성하면은 이렇게 L자가 뒤집어진 듯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L자의 끝부분이 엔타이 코돈 룹이 위치를 하고, 다른 쪽 끝에는 acceptor arm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위에는 D룹과 수도 유리딘 룹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tRNA에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RNA와 아미노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 반응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미노산이 아데니레이션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tRNA에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아미노산과 ATP 간의 화학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이 카박실기에 산소가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통해서 이 알파 포스페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아미노산과 AMP가 연결된 이 구조를 아데니릴레이티드 아미노 애시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ATP의 그 하이 에너지가 여기 하이 에너지 반대에 남아 있게 되죠. 두 번째 반응은 tRNA의 3' OH에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고 AMP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아미노산과 tRNA를 연결하는 결합은 하이 에너지 본드, 그러니까 고 에너지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ATP의 에너지가 여기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하이 에너지 본드는 나중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그 펩타이드 본드를 만들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이것을 촉매해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효소를 아미노애시드 tRNA 신서테이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효소는 세 개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tRNA와 결합하고 아미노산 ATP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ATP 사이에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또 아데닐레이티드 아미노산과 tRNA 사이에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아미노애시드 tRNA 신서테이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효소가 모든 아미노산을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미노산마다 하나씩의 신서테이즈가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이 20가지니까 신서테이즈 효소도 20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세린을 연결하는 신서테이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신서테이즈는 세린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NA는 세린을 운반하는 tRNA가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4개의 tRNA하고 다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미노산 중에는 그 tRNA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신서테이즈 엔자임은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tRNA하고만 결합을 하겠죠. 그리고 이 신서테이즈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주로 모노머로 존재하고 클래스 2는 다이머나 테트라머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나누느냐? 그것은 이 화학 반응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tRNA의 액셉터 암에 제일 끝에 보면은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그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의 2'OH의 아미노산을 연결해 줍니다.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의 3'OH의 아미노산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또 구조적인 면에서 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보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이보솜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잘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 분리를 이용한 그 침강 계수를 측정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박테리아의 라이보솜을 분석하는 것인데 전체는 70S 정도의 침강 계수를 가지고 있고 이 전체 라이보솜은 다시 소단위와 대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단위는 30S, 대단위는 50S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위에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펩티딜 트랜스퍼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단위에서는 mRNA와 결합을 하면서 mRNA의 코돈과 tRNA의 엔티코돈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코딩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라이보솜을 비교해 보면 진핵생물의 라이보솜이 좀 더 크기가 큽니다. 80S 크기를 가지고 있고 소단위는 40, 대단위는 60S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보솜은 특이한 것이 단백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거의 반 정도가 RNA이고 나머지 반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보솜이라는 이름 자체도 앞에 라이보라는 그 뜻이 RNA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단위는 하나의 라이보솜 RNA와 33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이 박테리아의
라이보솜을 보면 소 단위가 16S 라이보솜 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6S 라이보솜 RNA의 일부분은 이 mRNA의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하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박테리아의 번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mRNA하고 라이보솜의 소단위 그리고 이니시에이터 tRNA가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보솜의 대단위가 결합을 하면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죠. 이걸 이제 개시 복합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은 아미노산을 물고 있는 tRNA가 들어오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티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속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생산이 되겠죠. 어떤 아미노산이 올 것인가는 결국 mRNA의 코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번역이 진행이 돼서 이 스탑 코돈까지 진행이 되면은 번역이 종결되죠. 그러면 mRNA와 라이보솜, 폴리펩타이드는 다 떨어져서 해체가 됩니다. 그런 다음 mRNA와 라이보솜은 다시 번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RNA가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보솜만 결합해서 번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라이보솜이 결합해서 번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단백질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mRNA 하나에 여러 개의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것을 폴리라이보솜 또는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mRNA가 폴리솜 상태로 있다 한다면 그 mRNA는 상당히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날 동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펩티딜 트랜스퍼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라이보솜에는 펩티딜 tRNA와 아미노 에실 tRNA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펩티딜 tRNA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이 에스터 결합을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펩티딜 tRNA라고 부르는 거죠. 아미노 에실 tRNA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하나 붙어 있다는 의미로 아미노 에실 tRNA라고 부릅니다. 이 두 tRNA 사이에서 어떻게 펩티드 결합이 만들어지느냐, 이 아미노에실 tRNA에 붙어 있던 아미노산에서 이 아민기가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통해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펩티딜 tRNA는 그냥 tRNA로 떨어져 나오고,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에실 tRNA에 결합을 하게 되죠. 물론 아미노산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아미노에실 tRNA는 펩티딜 tRNA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tRNA 결합 부위가 있습니다. A 사이트, B 사이트, E 사이트. A 사이트에는 아미노에실 tRNA가 결합을 하고, B 사이트는 펩티딜 tRNA가 결합을 합니다. 이 사이트는 exit 사이트를 뜻하는데, tRNA가 A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다음 B 사이트로 옮기고, 그리고 E 사이트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이트는, 특히 A 사이트와 P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large subunit과 small subunit이 공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엔타이 코돈 룹은 스몰 서브유닛과 결합을 하고, accept arm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large 서브유닛과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mRNA를 보면 스몰 서브유닛과 결합하고 있으면서
이 tRNA가 진행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mRNA의 코돈과 tRNA의 엔타이 코돈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위를 디코딩 센터라고 부르고, 또 이 억셉터 암이 위치하는 이 부분에서는 펩티딜 트랜스퍼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펩티딜 트랜스퍼 센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이보솜에서 펩티딜 트랜스퍼 리액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P 사이트에 펩티딜 tRNA가 결합하고 있고 A 사이트에 아미노 에실 tRNA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tRNA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한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 tRNA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어떤 tRNA가 들어오면은 이 코돈, 엔티코돈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맞는 tRNA인지 확인을 합니다. 맞지 않으면은 방출이 되죠. 방출이 되고 또 새로운 tRNA가 들어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맞는 엔티코돈을 가진 tRNA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이제 펩티딜 트랜스퍼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펩티딜 tRNA는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거쳐서 바깥으로 방출이 됩니다. 아미노에실 tRNA는 이 펩티딜 tRNA가 되면서 이제 한 자리 옮겨서 P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mRNA는 이 코돈 엔티코돈 상호작용을 통해서 tRNA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tRNA가 옮길 때 mRNA도 같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네, 이상 핵심 단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